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길이 장력 곡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길이에 따라서 장력 혹은 근육의 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볼 것은 근육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스켈레탈 스테빌라이저, 그러니까 안정자 역할을 하는 근육이죠. 안정이라고 하면 누군가 제 팔을 이렇게 밀어서 넘기려고 하는데, 제가 이 팔을 안정시키게 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가지 않게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쉽게 얘기하면 등척성 수축이다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소통이 될까요?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등척성 수축,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아니면 뭐 중력에 의해서 몸을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등척성 수축에 대해서 한번 저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고요. 뭐 여러 가지 수축이 있는데 등척성 수축에 대해서,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에 대해서 지금 책에서 포커스를 잡는 이유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길이가 변하는 것은 길이 변화가 있는 수축 방법은,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 뉴만에 있는 책의 내용들이 논문으로 인해 밝혀진 내용들을 엮어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으로 밝혀낼 수 있느냐, 즉 과학적으로 이게 실험을 할 수 있느냐, 밝혀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길이 변화가 있는 것들은 사실 그 측정이라고 할게요. 측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측정이 거의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측정을 하기가 힘들다. 즉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때 어떤 데이터로는 이게 과학적인 그런 믿을 만한 데이터가 나오기가 힘들다, 측정하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척성 수축은 논문을 위해서 측정을 하는데 좀 그래도 다른 길이가 변화가 되는 수축보다는 조금 용이하다,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논문을 쓸 때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으로 근육의 힘을 비교하곤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문을 지금 쓰는 건 아니니까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등척성 수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등척성 근육의 힘인데, 이게 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조인트 앵글, 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첫 그림은 지금 순서대로 진도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첫 그림은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65페이지에 그림 3.12죠. 근데 저는 지금은 순서를 좀 바꿀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더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뒤에 있는 그림 3.13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죠. 여기에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썸머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좀 응용을 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등척성 근육의 힘이에요. 그 힘이 각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정도 각도로 있을 때 등척성 근육의 힘, 바이셉스의 등척성 근육의 힘, 90도일 때는 어느 정도 힘일까? 뭐 거의 풀 익스텐션, 한 10도 정도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는 또 어떤 힘을 작용을 할까?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 라는 거가 궁금한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A, B, C 각도에 따라서 근육의 힘이 다르긴 하겠죠. 근데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책에 있는 내용을 처음엔 이제 한 10번 정도 회독을 했겠죠. 그렇게 회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의문을 갖고 독자적으로 좀 계속 다른 책을 연기해서 팠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던지 간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의 내용을 보지 않았다면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150도, 90도, 10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두 가지로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방금 배웠던 근육의 길이에요. 첫 번째는 근육의 길이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뭐 길이 장력 곡선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조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근육이고요. 근육 자체의 길이다 라고 조금 더 포인트를 줄게요. 자,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1장에서 배운 것 중에 있어요. 1장에서 배운 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 뭔가 이제 선이 그어져 있죠. 돌림축을 기점으로 선이 그어져 있다. 요거 우리가 뭐라 그랬죠? 1장에서 모멘트 팔, 혹은 한국말로 하면 지뢰팔이죠. 그래서 모멘트 암, 모멘트 팔이라고 하는 요소, 여기 영어로 쓸게요. 우리는 이미 모멘트 암에 대해서 알죠. 복습도 많이 하셨으니까 익숙하게 알 거라고 가정을 하고, 모멘트 암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멘트 암의 길이는 1번과 조금 대비가 되는 포인트가 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모멘트 암의 길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관절의 각도의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자, 정리를 할게요. 등척성 수축을 할 때 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힘이 달라지나, 어떤 각도에서 근육의 힘이 제일 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요소로 포인트 잡아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근육 자체의 길이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모멘트 암의 길이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키네지올로지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요소 근육의 길이, 두 번째 요소 관절의 각도,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모든 관절이 다 똑같진 않다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셉스는 이런데 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에서 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책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회독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개념을 한 가지 잡고 있는데, 이건 제가 독자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두 가지 요인 외의 요소들, 이걸 관절 움직임의 형태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관절의 움직임의 형태. 두 가지 타입으로 저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0에서 양의 방향의 각도인 거죠. 여기에는 각도가 들어가는 거죠. 0도에서 양의 각도, 뭐 180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90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분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음에서 양의 각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우선 1번은 0에서 양의 각도로 할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요거죠. 여기 옆에 있는 이 그림, 요게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어요. 바이셉스 근육, 위팔 두갈래근이라고 하는 바이셉스 근육. 바이셉스는 정상 ROM, 레인지 오브 모션이죠. 레인지 오브 모션.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서 RO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처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니 한번 적을게요. 레인지 오브 모션의 약자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ROM, 요거를 따서 R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ROM은 0도에서 180도죠. 0도에서 180도 양의 수로 움직이는 어떤 관절 움직임의 형태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음에서 양으로 움직이는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따 뒤에 나오니까 글루티우스 메디우스라고 할게요. 글루티우스 메디우스라는 근육이 있죠.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근육이 위치하는 조인트는 힙 조인트죠. 글루티우스 메디우스는 코로날 플랜의 움직임을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물론 뭐 인터널 이스터널 로테이션 관여되는 포인트도 있긴 한데,
주된, 메인 되는 우리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알아볼 수 있게 초보자 느낌으로 설명을 하자면 글루티우스 메디우스는 어브덕션의 모션을 만들죠. 그 어브덕션을 만드는 조인트, 관절이 힙 조인트죠. 고관절, 엉덩관절인 겁니다. 엉덩관절이 어브덕션 되는 각도도 있지만 사실 어브덕션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마이너스 어브덕션은 어덕션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0도를 넘어서 다리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브덕션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골반이 여기 있고 이쪽에 왼쪽 다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게 어브덕션이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해부학적 자세 힙 어브덕션 0도인데 여기서 조금 더 마이너스 어브덕션으로 된다면 이건 어덕션의 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한 게 음의 방향, 음의 각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게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이셉스가 속해 있는 팔꿈치처럼 완전히 폈을 때는 바이셉스 0도까지만 갈 수 있죠. 즉 플렉션 0도까지만 갈 수 있잖아요. 익스텐션 뭐 한 15도, 20도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 익스텐션이 좀 많이 돼서 과편, 과저침, 하이퍼 익스텐션이 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거는 해부학적인 어떤 관절의 독자적인 특성이지 정말 관절 ROM이 더 넘어간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0도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요인도 이 움직임의 형태가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말한 지금 요거 관절 움직임의 형태는 책에 나오지도 않고요. 조금 책을 많이 보시거나 생각의 깊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드밴스드 된 느낌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따가도 이거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키네지올로지 처음 보거나 제대로 정독은 저와 처음 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스킵해도 됩니다. 요건 책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위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터널 토크, 인터널 중에서도 토크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고요. 토크라는 것은 결국 힘인 건데 그냥 힘보다는 우린 전문가니까 토크라는 용어를 쓰자고 얘기를 했죠. 왜 이걸 써야 되냐면 힘과 토크는 차이점이 힘은 그냥 선형 움직임, 토크는 이제 돌림 움직임, 병진 운동, 돌림 운동 이런 차이가 있다고 1장이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토크라는 용어를 관절의 힘을 얘기할 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힘, 결국에 힘인데 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죠. 가장 주요한 요소. 짧게 쓸게요. 첫 번째는 근육 자체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모멘트, 팔의 길이라고 적을게요. 자, 옆에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엘보 플렉션에 대한 거예요. 엘보 플렉션에 대한 모션이니까 엘보 플렉서들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S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근육 하나의 어떤 힘을 측정을 하기보단 토크를 구할 때는 그냥 근육군을 묶어서 많이 구하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논문을 쓸 때 그렇게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대표적인 근육들 하나하나 떼서 말씀드리려고 바이셉스와 글루티우스 메디우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엘보 플렉서 근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처음에 얘기했던 바이셉스 브라키라고 하는 윗팔 두갈래근, 상완 이두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 해머컬 할 때 발달이 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상완근, 윗팔근, 브라키알리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완요골근이라는 것도 있죠. 브라키알 라디알리스, 완요골근이라고 하는 신용어로는 윗팔 노근이라는 근육도 있고요. 뭐 이제 팔꿈치 굽히는 요런 뭐 세 가지 근육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먼저 보면 가장 피크치에 있는 각도가 어디일까 라고 하면 지금 요 지점쯤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선을 대략적으로 한번 내려보면 이 정도. 한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엔 한 대략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점 찍혀 있는 거는 0도, 그리고 30도, 60도, 90도, 120도로 점을 찍어 놨는데, 가장 피크인, 토크가 가장 센, 근육의 힘이 가장 센 구간이 70도에서 80도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우선 눈으로 봐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70도에서 80도에서 근육의 힘이 가장 세지? 라는 거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근육 자체의 길이를 한번 보자면 우리 길이 장력 곡선, 총 길이 장력 곡선 기억이 나죠? 총 길이 장력 곡선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 이런 느낌이죠. X축, Y축이 있고요. 이거는 길이고, 이거는 길이 랭스로 쓰고요. 이건 그냥 텐션 T로 쓸게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이런 그 능동적인 곡선이 나오고요. 능동적인 곡선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는 이게 레스팅 랭스라고 하는 안정 길이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안정 길이부터는 이제 수동 장력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토탈로 돼서 나타나는 모양새는 대략 이런 느낌으로 된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레스팅 랭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이셉스 브라키의 레스팅 랭스, 안정 길이, 팔꿈치 굽힘에 대한 안정 길이는 70도입니다. 뭐 완전히 딱 70도가 맞아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상황도 당연히 있겠는데 어쨌든 70도 부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레스팅 랭스 이 부분이 70도라는 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X축은 동일하게 제가 수치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절대적인 위치 70도 정도죠. 70도 정도로 내려와서 여기가 안정 길이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레스팅 랭스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빨간색 총 길이 장력 곡선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총 길이 장력 곡선만 그리면 대략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의 길이 장력 곡선, 즉 요거는 결국 요거 1번 근육 자체의 길이에 대한 그래프인 거죠. 이해되죠? 근육 자체에 있지만 근육이 늘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수동 장력도 다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 길이 장력 곡선에 대한 걸 그린 거고요. 두 번째 모멘트암의 길이를 한번 볼까요? 이 모멘트암의 길이는 여기에 그냥 제가 우선 설명을 할게요. 우리 모멘트암 팔꿈치는 쉽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팔꿈치가 다 펴져 있을 때는 모멘트암 길이가 거의 없죠.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굽혀지면 굽혀질수록 증가하다가 가장 맥시멈이 되는 건 90도. 이해가 되죠? 왜냐면 대표적인 근육으로 바이셉스 브라키를 예시를 들자면 바이셉스 브라키가 여기에 요거의 조면이라고 하는 노뼈 거친 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붙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거리가 점점 이렇게 되면은 이 바닥과 수평되는 길이, 그러니까 제 몸이 지금 X축, Y축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X축 거리, 절대적인 거리가 팔꿈치 돌림축이 이쪽이고 요골 조면이 대략 이쯤이에요. 그럼 요 정도 되는 길이가 X축의 절대적인 길이가 점점 펴지면 줄어들고요. 다시 천천히 굽혀지면 90도에서 가장 모멘트암이 길어지고요. 90점을 기점으로 더 플렉션을 하게 되면 점점 모멘트암의 길이는 줄어들죠. 다시 완전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펴면 펼수록 모멘트암이 길어지다가 90도가 되면 여기서 피크 모멘트암의 길이가 가장 길고요. 다시 90도를 넘어서 천천히 펴게 되면 줄어든다. 중요한 포인트는 90도에서 피크를 친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그려보면 여기 길이가 모멘트암의 길이는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90도가 되겠죠. 90도. 여기는 90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 Y축 하나 더 그릴게요. Y축. 이 Y축은 모멘트암이죠. 모멘트암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그린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느낌이 왜 이렇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조금 납득이 되죠. 납득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둘 다 증가를 하긴 하지만 사실 수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여기서부터 중첩이 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점을 기점으로 이제 조금 더 급상승을 하는 건데, 제가 그린 그림에서 한 요 정도 느낌이겠죠. 여기서 이 두 개가 그 전보다, 여기는 조금 두 개를 합쳤을 때 적은 느낌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상승을 하는, 점점 합친 그 토크가 상승이 되는 구간이라고 의미를 해석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쭉 상승을 하는데 70도에서 80도, 90도, 레스팅 랭스가 70도고요. 레스팅 랭스가 70도고 요 모멘텀의 길이가 최고 길어지는 시점은 90도니까 대략 여기서부터 70도에서 90도가 가장 피크를 치겠다 라고 유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90도까지는 아니지만 7, 80도에서 피크를 치는 모습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90도를 기점으로 얘가 뚝 떨어지고 이 수동장력도 피크 치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수동장력의 느낌이, 그러니까 총길이 장력 곡선이지만 수동장력 자체가 보통은 레스팅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바이셉스는 한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120도죠. 120도에서의 수동장력이 그렇게 클까요? 90도에서 120도, 90도에서 120도죠. 여기가 그렇게 커요? 그렇게 수동장력 크지 않거든요. 이따가 힙조인트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 수동장력의 텐션이 높아요. 이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세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팔꿈치 자체가 풀 익스텐션 됐을 때 0도죠. 이 0도에서 더 꺾여서 마이너스 한 45도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바이셉스의 텐션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쫙 폈을 때 0도까지 펼쳐지고 더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장력은 다른 근육에 비하면 장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가슴 근육 볼까요? 수평 모음 플러스죠. 플러스 90도 수평 모음을 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그냥 수평 벌림, 수평 모음의 0도라고 세팅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바이셉스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지금 가슴 근육이 이 텐션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관절은 이만큼 넘어가면서 가슴 근육 우리 땡기잖아요. 바이셉스는 이 정도 될 때까지 관절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건 스킵해도 됩니다.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길이장력 곡선에서 왜 텐션이 훅 떨어질까 라는 것을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세 번째 제 개인적으로 외적 요소를 만든 거니까요. 요거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댓글로 저랑 소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또 이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재밌게 키네지올로지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셉스에 대해서, 바이셉스 커브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바이셉스는 좀 쉬워요. 근데 이제 옆에 나와 있는 B 그림, B 그래프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저랑 같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은 형태로 갈게요. 우선은 힙 어브덕터들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냥 저는 이거는 한 가지 근육의 테마로 좀 말씀드릴게요. 글루티우스 메디우스라고 하는 중둔근, 중간 볼기근이라고 신용어는 얘기하죠. 이 근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근육의 길이, 그리고 두 번째는 모멘트 암의 길이, 이 두 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고요. 근육의 길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길이장력 곡선은 아까 얘기를 했고요. 글루티우스 메디우스가 위치하는 힙 조인트의 안정 위치는
뭐 3차원적으로 힙 조인트가 움직이니까 다양한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힙 어브덕션. 이 힙 어브덕션의 각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힙 조인트에서 어브덕션에 관여하는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같은 근육들이 안정 길이를 갖게 하는 어브덕션, 외전, 벌림의 각도는 30도입니다. 30도. 이건 서적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물리치료 서적들을 찾아보면 도수치료나 이런 서적들에서 나와 있는 걸 제가 가져왔고요. 정확하게는 힙 플렉션도 있고요. 어브덕션도 있고 약간의 익스터널 로테이션도 있어요. 힙도 아마 30도 정도 플렉션하고 어브덕션 30도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 요게 힙 조인트의 안정 위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치만 우리는 어브덕션이 중요하니까 그냥 요것만 기억을 하자고요.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0도 한번 찾아볼까요? 30도가 우리 옆에 있는 그래프에 조금 확대를 해서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 30도가 여기죠. 여기가 안정 길이, resting length다 라고 표시를 할게요. 30도 힙 어브덕션, 외전, 벌림 30도가 안정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힙 어브덕션에 대한 안정 길이가 여기 위치해 있죠. 그래프의 형태가 지금 40도에서 이 40도, 50도까지도 안 갈 것 같죠? 거의 40도가 그래프의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45도 되면 끝나겠네요.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수치는 마이너스 10도.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대충 이 그래프가 존재하고 있는 X축에서의 중심 가운데에 있는 위치는 대략적으로 하나 둘 셋 한 뭐 20도 10도 요 정도 사이가 되겠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20도와 10도 요 정도가 중간적인 레벨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바이셉스 브라키가 속해 있는 엘보 플렉서에서의 중간 위치는 여기서는 안정 길이가 있는 위치 70도 정도라고 했죠. 이 위치가 결국에는 이 바이셉스 그래프가 있는 가장 중심 위치인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육의 안정 길이를 만드는 조인트의 각도가 그래프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 위치가 딱 가운데 위치하면 보통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여지가 좀 많은 거고요. 반면에 여기서는 중간 위치는 대략적으로 10도에서 20도 정도가 그래프의 중간 위치인데 안정 길이는 끝에 위치해 있죠. 안정 길이가 이쪽 끝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좀 이 그래프의 양상이 엘보 플렉션과는 좀 다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정 길이가 요 전체적인 그래프에 기여하는 퍼센테이지는 엘보 플렉서보다 요 힙 어브덕션의 이 그래프에 더 많이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10도에서 시작을 하죠. 이 그래프 모양이. 왜 10도, 마이너스 10도부터 시작을 하냐면 힙 어덕션의 각도가 마이너스 10도 이상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금 만들어 놨다 라고 여러분들 유추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0도에서 이제 주요한 그 그래프의 위치는 40도, 45도 뭐 요 정도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글루티우스 메디우스의 관점으로 보면 얘는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수동장력 곡선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급격하게 텐션이 올라가는 방향이 여기가 되겠어요. 요건 1번 아니면 여기가 되겠어요. 요건 2번입니다. 자, 어느 방향이 있지? X축, 우리 지금 그림 3.12의 B 그림을 지금 보고 있죠. B 그래프에서 여기 나와 있는 X축 방향대로 가면 글루티우스 메디우스의 장력이 커질까? 이 장력이라는 건 수동장력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수동장력, 텐션이 더 커질까? 아니면 반대로 음수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커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1번은 팔이 이렇게 있고요. 1번 방향으로 가는 거는 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1번이고요. 2번은 이렇게 있을 때 이 다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게 2번인 거죠.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더 늘어나는, 수동 장력이 커지는, 즉 스트레칭이 되는 것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보이죠? 2번이죠? 2번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그래프에서 이쪽으로 가야지 점점점 근육이 신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위에서 봤던 총 길이 장력 곡선 요 빨간 애 있죠? 요 빨간 애를 한번 여기다가 역으로 뒤집어야 되거든요. 역으로 뒤집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레스팅 렌스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X축이 조금 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가 레스팅 렌스니까 여기서부터 수동장력이 쭉 올라가면서 또 기여를 하는 이런 그림이죠. 이게 또 거꾸로 되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그래서 옆에다가 이거 옆으로 하나 더 뒤집어서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총 길이 장력 곡선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아까 전에 30도가 레스팅 렌스라고 했죠. 여기 기점으로 한다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길 기점으로 보면 여기서 잘라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잘라서 보면 그냥 총길이 장력 곡선이 총길이 장력 곡선의 그래프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엘보 플렉션보다는 이 힙 어브덕션이 첫 번째 요소, 근육의 길이의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요 의미예요. 그러면 2번, 모멘텀의 길이는 왜 영향을 많이 못 미칠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여기다가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담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모멘텀의 길이는 메디우스로 따지자면 메디우스 일리아 크레스트 아래쪽에 붙어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힙 피머의 바깥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의 길이가 이 각도 마이너스 10도에서 40도 움직이는 동안에 모멘텀의 길이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엄청 아까 전에 엘보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할 때처럼 이렇게 더더더더 늘어나고 더더더더 감소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힙 어브덕션 할 때 그냥 길이 비슷비슷 어덕션 할 때도 비슷비슷 약간 양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힙 어브덕션에 있어서는 이 모멘텀의 길이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어드밴스적으로 말씀드린 관절의 움직임 형태 이게 0도를 넘어서 마이너스 10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하면 지금 책에 있는 문장을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제가 한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어려워요. 그죠? 어렵습니다. 이게 키네졸로지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왜 임상에서 그리고 생활체육 현장에서 키네졸로지는 꼭 봐라 라고 추천을 하냐면 이거 하나 제대로 보면 굉장한 실력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기 전에 해부학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능해부학도 알아야 되고요. 생리학도 알아야 되죠. 신경해부 생리학도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엄청 중요한 요소들을 다 뭉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서적을 보고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든 요거를 한번 제대로 보기만 하면 그 여러 권의 책을 엑기스트만 뽑아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키네졸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거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책을 보는 거랑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보는 거는 차이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결국 뭐냐면 예습과 보수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계속 봐야 돼요. 사실 저도 강의를 지금 하니까 다시 책을 얼마 전에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저 역시도. 왜냐하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더 디테일한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술술술술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저도 다시 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